오늘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자, 화면 공유.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네. 됐고, 자, 그러면 시간이 이미 지났으니까 저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얘기의 상당 부분도 챗GPT를 둘러싼 구글 쪽과 오픈 AI 진영의 어떤 대결에 좀 초점을 맞출 거고요. 오늘은 좀 다른 날과 달리 조금 더 제 의견을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GPT가 과연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갖고 나와서 온 세계를 열광시켰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느낀 것만큼 혁신적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메타의 저기 얀 루큰 인공지능의 4대 천왕 중에 한 분이, 이분은 일단은 뭐 구글과 메타도 이런 비슷한 기술 다 가지고 있고 이미 뭐 많이 알려진 기술이고, 그래서 챗 GPT라는 거는 이미 공개된 기술을 잘 갈무리한 결과물일 뿐이다라는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세상은 이를 혁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왜 이거를 혁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영역에서 손쉬운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저기 챗GPT가 진짜 혁신적인가는 뒤에 또 이제 설명드리면서 또 제 의견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오픈 AI는 이 챗GPT를 오픈을 했습니다. 다른 이제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완전 오픈하지는 않고 연구 목적으로 쓴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허가된 사람들에 한해서 일단 테스트용으로만 지금 사용을 해왔는데 비해서 오픈 AI는 윤리적인 이런 문제보다는 뭐 기술의 대중화라고 해서 하여튼 뭐 오픈 챗 GPT를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약간 데자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작년에 오픈 AI가 달리 2를 가지고서 이제 세상을 이제 놀라게 하던 그 시점에 작년 한 뭐 10월 달쯤이었던가요? 9월 달, 10월 달쯤이었나?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거를 완전히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면서 또 엄청난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한 또 이미지 생성 AI에 대한 많은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도 챗GPT도 이미 구글이나 다른 뭐 메타나 이미 기술 가지고 있는 높은 기술이 그러려고 입은 있는데 거야? 오픈이 되어 있지 않았었다면은 이번에 오픈 AI는 이거를 완전히 오픈을 해서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겠다 해서 작년에 있었던 이미지 생성 AI의 어떤 데자부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슨 저작권이라든가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용자들의 이제 책임으로 넘기고 오픈 AI 우리는 이거로부터 자유롭다, 이제 그런 스탠스인데, 사실 이거는 작년에 이미 스테이블 디퓨전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이 됐습니다. 오픈이 됐고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게 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글쎄요, 지금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이 챗GPT가 사용된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여기 있는 거 말고 뭐 대표적으로 뭐 저기 논문 표절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부터 해서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그 글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니까 그런 글을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서 이제 뭐 돈벌이가 된다라는 식으로 벌써 광고하는 유튜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사례는 이제 챗GPT가 프롬프트를 받으면 필요한 소스 코드 저기 프로그램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또 하냐면 뭐 해킹을 하기 위한 툴로도 사용을 된다고 합니다. 사용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된 사례는 없지만 이와 관련된 질문이 벌써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스템을 뚫어야 할 때 어떻게 뚫어야 되느냐라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이 이미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위험스럽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내가 밥 챙겨주면 안 돼? 네. 네. 어?
네, 그래서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기존에는 없었던 완전 독보적인 어떤 그런 기술들은 아니고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유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제품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미 저희가 많이 봤었던 안 내용들인데 나가린다고? 다시 다시 한번 좀 들어와 빠르게 봐. 살펴보면 뭐 MS에서도 이제 초대형 언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구글은 뭐 1조 6천 개 1조 6천억 개나 되는 파라미터를 가진 이제 저기 그 언어 모델도 이미 있었고 이미 뭐 많이 있습니다.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챗 GPT라는 것이 뭔가 독보적이고 뭔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기술은 아니다라는 측면이고요. 이거를 또 다른 이제 저희가 1월 14일 날 언어 특강 때 봤었던 부분으로 봤어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챗 GPT는 뭐 이름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GPT 기반의 어, 제품입니다. 해서 최초에 2017년에 구글에서 트랜스포머가 나왔을 때 일단 엔코더 부분에 해당하는 버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디코더 부분에 해당하는 GPT가 있었다면은 일단 이 챗 GPT는 생성 모델 쪽에 있는 GPT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쪽에 있는 거는 이제 버트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기술들이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아까 얀 루큰이 말한 것처럼 이미 있는 기술들을 잘 갈무리해서 나왔다라 그 부분이 일단은 좀 중요하겠고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지난 1월 14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타라는 개념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해서 벤치마킹 툴에서 최고 점수를 맞는 그런 기술을 소타라고 하는데 이 GPT에 비해서 뒤에 나오는 이 기술들이 지금 소타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런 GPT 기술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GPT-3가 나오면서 또 GPT-3가 나오면서 또 조금 순위가 바뀌긴 했지만 결국은 보이는 포인트가 이제 GPT는 디코딩 쪽에서 생성 쪽으로만 지금 특화가 된 거고 이제 버트는 인코딩 쪽에서 일단은 문맥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챗 GPT에 대항해서 구글이 어떤 제품을 내놓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들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과연 챗 GPT를 능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거의 뭐 구글이 이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글은 이 디코더 쪽하고 인코더 쪽을 합쳐가지고서 계속 이제 성능 향상을 해온 거고요. 다만 그거를 오픈 챗 GPT와 같은 제품을 내놓지는 않았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술이 이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코딩 쪽만 한 이 챗 GPT보다는 문맥을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하는 인코딩까지 같이 포함된 구글의 언어 모델이 나오면 분명히 챗 GPT보다도 더 놀라운 성능을 보여줄 거다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미 일부 테스트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일부 테스트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물론 100% 모든 면에 대해서 이 구글의 제품이 챗 GPT보다 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벤치 테스트 같은 것도 아마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중에 뭐 80% 이상은 더 성능이 높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아마 구글의 제품이 챗 GPT보다는 나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앞부분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지만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GPT는 챗 GPT는 GPT 기반이고 GPT는 저기 디코더 트랜스포머의 디코딩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해서 이제 앞에 나온 단어를 계속 이제 확인해 가면서 뒷 단어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술만 사용을 했다라면 그 이후에 나오는 기술들 엑셀렛이든 그다음에 바트든 그다음에 T5든 이거는 인코딩하고 디코더를 같이 합쳐서 장점만 뽑아가지고서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들보다도 훨씬 성능이 향상된 소타 기술들에 해당됩니다. 그 기술들이 현재 T5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T5가 거의 지금 소타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아마 이게 2019년도 아마 그때 일입니다. 2019년, 2020년, 2019년인가요? T5가 2020년이네요. 그러니까 벌써 2020, 21, 2, 3년이 지금 지난 시점이니까 훨씬만 더 지금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갖고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소타 모델이라는 것도 이것도 2020년 기준의 소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촘스키에게도 챗 GPT에서 물어봤을 때 이분의 답변은 그냥 첨단 기술 표절 시스템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는 그렇게 가치는 없다. 뭐 그런 표현을 했고, 그리고 뭐 챗 GPT랑 뭐 인공지능과 별개로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코멘트가 있어서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챗봇에 대해서 학생들이 숙제를 스스로 하지 않고 챗봇에 맡긴다라는 거는 학습을 회피한다라는 게 뭘 의미를 하느냐. 이거는 교육의 실패다. 이게 신자유주의적 교육 시스템의 실패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게 현재 저희 교육 시스템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번 챗봇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챗GPT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 자체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은 챗GPT를 가지고서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건설적인 부분에 쓰이기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이고 좀 하여튼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언어 모델을 그동안 제가 작년 한 1년 동안 계속 좀 더 들여다봤는데 언어 모델을 좀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이제 챗GPT의 놀라운 점을 좀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IT 동아에서 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증권가 쪽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챗GPT랑 문답을 좀 했더니만 2 더하기 7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이제 당연히 9라고 하겠죠. 챗GPT는 9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자가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8이래 하니까 챗GPT는 그럼 8이 맞죠?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기 좀 놀라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빅데이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기 뭐죠?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해서 오픈 AI에서 이거는 이제 그 빅데이터 학습, GPT 학습을 다 마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휴먼 피드백을 넣어서 가르쳐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도 좀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2 더하기 7은 얼마야라 물으니까 앞에랑 똑같이 2 더하기 7은 9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누라에게 물어보니 8이라고 하던데 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직접 해보셔도 아마 똑같이 나올 겁니다. 마누라가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수학적 계산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이거 진짜 이거 놀랍다. 이거 맥락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 좀 유머스레한 좀 유머를 활용한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누구라도 이걸 보면은 재미있네라고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챗GPT가 유머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졌나라고 일단 처음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친구가 우연히 이제 올려줘서 이 문장을 보게 된 건데요. 친구 고향이 영도입니다. 부산 영도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영도 물어보니까 울산에 있는 저기 섬이라고 합니다.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건 부산이야. 구글 어스에 보면은 부산 남쪽이라고 되어 있어라고 하니까 챗GPT가 뭐 미안하다고 하면서 부산 남쪽에 있는 게 맞다. 어쩌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는 이제 생각하기를 논쟁하고 빠르게 학습한다. 그래서 되게 놀라운 수준의 AI라고 해서 저 역시도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대단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한국의 영도는 어디 있을까라고 물으니까 이번 제대로 대답을 합니다. 영도는 부산에 있는 해양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맞아? 울산 아니라고 했더니만 이렇게 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영도는 울산에 있는 해양 도시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앞에서 친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머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문장이 들어오면은 그냥 사용자의 질문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답을 하라라고 하는 그냥 알고리즘일 뿐이지 뭐 배우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계신 분은 말씀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네.
네, 저도 뭐 GPT 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 유부남인가 해서 유머 감각이 있나라고 싶었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냥 그냥 알고리즘일 뿐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전혀 이해를 못 하고요. 이런 맥락에 사용자가 갑자기 뭐 아니야, 이거 이긴 거 이게 아니라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면 사실관계를 떠나가지고서 거기에 동조하는 쪽으로 알고리즘이 동작할 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인데, 네, 하여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챗GPT의 진짜 혁신은 돈이 움직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돈이 움직이도록 했다라는 거고요. 이 지금 AI 시장을 한경에서는 물론 이제 한경에서 추정한 건 아니고 마켓 앤드 마켓이라는 곳에서 앞으로 이 AI 시장 규모가 500조 원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은행 USB에서는 예, 1200조 시장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포브스지는 골드러시가 시작됐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점은 이제 저희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돈이 어디로 몰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뭐 만들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희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저희도 여기에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자료를 좀 찾아본 거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특히 작년 12월 달이죠. 11월 말에 이제 챗 GPT가 나왔으니까 그때 이후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엔비디아 주가고요. 엔비디아 주가 지금 전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해서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지금 특히 저기 빅테크 쪽으로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을 기준으로 챗GPT가 발표됐고 그 기준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요 부분만 보고서는 뭐 상승 추세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하여튼 현재 보이는 모습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계속 주가가 빠지다가 작년 요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거의 10조인가요? 10조 가까운 돈을 지금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이전부터 많이 투자를 해왔고 굉장히 오픈 AI 쪽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오픈 AI 쪽에 기술을 많이 지금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혜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단순히 투자를 해서 오픈 AI의 기술을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몇 년 전부터 본인들의 사업 방향을 클라우드로 완전히 틀었습니다. 클라우드 쪽에서 많은 수익을 지금 내고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의 이 학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오픈 AI의 그 실제 운영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에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AI가 많이 쓰이면 많이 쓸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쪽 수익도 높아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도 높아질 거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이버의 GPT, 네, 네이버가 서치 GPT 개발 중이고 주가가 올랐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이 맥락, 저도 이제 맥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챗 GPT가 이제 유발한 어떤 인공지능이 좀 더 사람들,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고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의 주가를 지금 밀어 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이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뒤에 보시겠지만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하여튼 엄청납니다. 뒷장에 바로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루닛이라든가 몇몇 국내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이 지금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GPT는 아마 네이버 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챗GPT는 한글은 약하다. 예, 네이버 쪽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챗GPT가 놀랍긴 하지만 이제 한글은 많이 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 쪽에 특화를 해서 새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 네이버에 한글에 특화된 내용의 어떤 그런 서치를 네이버의 GPT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솔트룩스사고요. 작년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주가가 3배 이상 지금 올라가고요. 좀 내려온 상태이긴 하지만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여기 루닛이라는 회사인데, 예, 루닛이라는 회사도 좀 이게 의료 쪽 관련된 회사죠. 이제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또 이제 요때 기준으로 하여튼 좀 올라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 11월 말에 12월 초에 한번 또 세미나를 하면서 챗GPT에 대해서 그때 처음 소개를 드렸었고요. 발표된 지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이미 그게 놀라운 기술이 오픈됐다라는 걸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때 이런 이제 주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졌었더라면 그리고 그 관련된 기업들이 좀 투자를 좀 했었더라면은 뭐 조금 지금은 수익을 좀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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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챗GPT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글은 끝났다. 당시에 12월 초에 나왔던 단어이죠. 그럼 진짜 구글은 끝났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결론은 뭐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그거는 틀렸다. 예,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지금 오픈 AI가 구글보다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이제 인터넷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사이트에서 아주 단적으로 지금 구글은 끝났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글과 오픈 AI의 대결, 이제 왕이 돌아온다라는 거죠. 왕이라는 건 당연히 구글이고요. 음, 어, 예, 오픈 AI 챗 GPT가 구글 킬러가 될 거라고 생각했더라면 틀렸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미 구글은 작년에 이제 스페로우라는 모델하고 람다라는 모델과 이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PALM이라고 하는 모델을 지금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왜 구글이 왕인 거고 오픈 AI보다가도 뛰어난 제품이 구글에서 나올 것인가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나온 이제 친칠라라고 하는 언어로 모델인데 앞에서 보셨던 죄송합니다. 오자가 있네요. 스페로우라는 챗봇의 어, 기반이 되는 이제 언어 모델이고요. 네, 챗 GPT가 GPT 3.5라는 언어 모델에서 나온 제품이라면은 친칠라라고 하는 언어 모델에서 나온 것이 구글의 스페로라고 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챗봇의 기반이 되는 챗 GPT랑 친칠라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이제 이게 3.5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거라 친칠라는 GPT-3하고만 비교를 한 거고요. GPT-3하고 친칠라를 비교를 했을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친칠라가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GPT-3가 빨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색깔이 지금 친칠라 구글의 모델인데 거의 전 영역에서 지금 훨씬 더 구글의 언어 모델이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구글 쪽에 있는 사람인데요. 뭐 구글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앞에서 보셨지만 엄연히 그 수치적인 데이터도 있는 거고요. 챗 GPT가 구글을 대체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재밌다. 이건 정말 재밌는 얘기다. 하지만 이제 구글은 조용히 훨씬 더 진보된 그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무리 지금 챗 GPT가 뛰어나고 하더라도 벌써 몇 년, 한 2, 3년은 지금 뒤져 있다라는 겁니다. 구글보다가. 네. 자,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같은 논조입니다. 구글 챗봇은 GPT 당연히 능가합니다. 당연히 능가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서 스페로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람다는 제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람다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벌써 나왔을 때 구글 엔지니어가 인공지능이 지각 능력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에 가까운 어떤 그 대화 능력을 보여줬다는 걸 이미 아실 겁니다. 물론 이제 람다는 오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내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왔던 그런 언어 모델, 그 다음에 챗봇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비록 오픈을 안 했을 뿐이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PALM이라는 모델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AI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모델은 제가 1월 14일 언어 특강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그때 제가 이게 PALM이고 그런 말을 안 드리고 그냥 구글에서 5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엄청난 제품이 나왔다라고만 간단히만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 네, 팜이라고 있는군요. 네, 네. 자, 자, 네. 요 5천억 개의 파라미터 언어 모델이 이게 바로 팜입니다. 팜이고요. 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글에서 쭉 나열을 한 겁니다. 문제 푸는 거, 어떤 질문을 줬을 때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 일단 이모티콘을 주고서 이게 무슨 영어랑 관련이 있는 거를 찾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비슷한 단어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뭐 저기 문장이 이게 질문과 결과 어떤 게 맞는지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네 이거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건가요?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것까지 정확하게 이 언어 모델은 작업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질문, 저기 저 농담을 해석하는 것도 되고요. 물론 지금 아마 챗GPT도 연동될 텐데 챗GPT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으로 이 팜이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파라미터 개수도 벌써 일단은 구글의 팜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소타 관련돼서도 훨씬 뛰어난 기능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고, 네, 그 구글에서 만든 기능 제품들이 이제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조만간 구글이 세상에 새로운 챗봇을 내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CEO가 챗GPT에 대항할 인공지능 챗봇을 수주, 거의 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고 아니면 수개월 내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미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구글은 현재 오픈 AI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기능들, 제품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내느냐의 문제이지. 그래서 나오면은 진짜 구글 챗 GPT보다 뛰어난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다만 어, 뛰어나다라는 거의 판단 기준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그냥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그 차이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은 분명히 그 챗GPT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데모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수학 문제 푸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구글 쪽의 제품이 훨씬 아마 뛰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챗GPT는 언어 생성 쪽으로만 굉장히 특화되어 있지만은 구글 쪽은 이 분석하고 분석도 일단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논리적으로 뭔가 풀어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의 제품이 더 나을 건데 아마 그런 데에 대한 예시 제품들이 아마 상당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뭐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도 하겠지만, 네, 하여튼 한번 좀 지켜볼 만한 얘기고요. 요거는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GPT-4,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걸로 지금 보이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지금 시기도 기능도 지금 불확실해진 상황이고요. 샘 알트만 CEO가 일단은 뭐 3월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하고 책임 있게 배포할 수 있을 때 자신이 생기면 출시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시기는 아마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멀티모달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100쪽의 파라미터 얘기 나왔는데 그것도 아닌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상당히 좀 심심한 GPT-4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네. 네, 초고대 언어 모델의 정확도, 신뢰도, 음, 언어 모델, 언어 모델의 정확도와 신뢰도라는 표현은 네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종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벤치마크 툴이라고 하는데, 제품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시험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시험을 봐서 이게 몇 점을 받느냐라는 그 측정하는 툴이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언어 모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음, 예,
그렇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어 모델의 문제고요. 언어 모델에 대해서 정확도 신뢰도 측정은 가능한데 챗봇에 대해서는 이 정확도 신뢰도 측정이 조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챗봇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챗봇의 정확도 신뢰도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챗 GPT를 가지고 뭐 변호사 시험에 붙었니, 뭐 의사 시험에 붙니 그런 식으로만 이제 표현이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네, 답이 잘못된 답을 가지고 사용자가 손해를 본다면, 네,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게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우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카카오티에서, 죄송합니다. 브레인에서, 카카오 브레인에서 GPT-3까지 잘 정리한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이건 카피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중국은 인공지능에서 앞서갈 것인가라는 마지막 주제이고요. 이건 좀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좀 뉴스 출처이긴 한데 지금 중국 쪽의 AI 논문의 질과 양이 모두 미국에 앞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3월 달에 중국 바이두에서도 챗봇 인공지능을 선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뭐 수십조 원 여기도 뭐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데이터 라벨링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엔 중국이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좀 꺾인 게 아닌가. 단순히 경기 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인공지능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조금 그동안 이제 발전해 오던 그런 성장률만큼 가지를 못하고 지금 조금 꺾인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게 최근에 뭐 피크 차이나라는 단어도 나온다고 합니다. 해서 조만간 중국이 미국 모든 분야에서 따라잡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다. 당분간은 힘들 거다라는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뭐 인공지능은 인도가 또 앞서 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뭐 뉴스가 인공지능 쪽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많이 진짜 굉장히 인공지능을 치고 나올 것처럼 했었으나 사실은 그렇게 지금 빠르게 치고 나오지는 못하고 오히려 조금 막 주춤해지는 그런 거고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중국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해 전술이라든가 아니면 워낙 이제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그 공산당이 이제 이렇게 해당하는 CCTV를 통해 가지고서 사람들 얼굴을 캐치를 해서 그거 가지고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세계 최고 성능의 얼굴 인식 그 업체가 뭐 나왔다는 기술이 나왔다는 그 정도이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이렇게 막 앞서가거나 좀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옛날에 예측했던 만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라는 좀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